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지수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의 훈풍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연준의 이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출발했었던 지수 위치보다 장 후반에 마친 흐름이 조금은 내려왔지만은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체력을 키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걱정이 컸었던 이유들이 이제는 낙폭과대 인식으로 또 저가 매수세에 대한 인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상승할 때 집중할 내용들. 자, 이제는 앞으로 트렌드를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건네드렸었는데요. 자, 제가 이 강의를 맡은 주제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연출이 되었을 때, 특히나 이 시장에서 유행할 수 있는 트렌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요, 결국에는 상승하는 큰 추세에 대해서는요, 상승하는 길목에서의 중요한 뉴스의 출현, 그러면은 트렌드의 자체에 연속성을 만드는 뉴스를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 연속적인 내용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생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앞으로 시장이 바뀐다라면은 정말 큰 추세를 준비한다라면은 지수보다 종목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 섹터 무엇이 되겠는가? 이 주도주라는 것은 사실은 한 폭의 걸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긴 시간 동안에 주식을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트렌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수익,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인생 종목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처럼 이제 확실한 계좌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확실한 종목을 선택하자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종목에 대한 연속은 트렌드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건네왔던 것 같습니다. 자,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거대적 시대적 흐름이라고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그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벌써 어느덧 10월 막주입니다. 이제 11월 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미 하반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시작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키워드, 제가 에너지, 반도체, 2차 전지 이야기를 건네드려 왔었는데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에너지 대란, 유럽의 겨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건네드렸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안 되고 미국은 된다라는 스토리.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요, 자동차는 안 되고 전기차는 된다라는 슬로건을 건네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또 다양한 산업 부분 안에서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큰 틀이 바뀐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었을 때 또 지켜봐야 되는 산업에 대한 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 리스크도 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리스크를 넘어서 시장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 이야기를 건네드렸었죠. 지난주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 도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더 나은 재건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여서요. BBA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IRA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분위기, 인플레이션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더 나은 재건,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BBA와 그리고 IRA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IRA, BBA의 연속인데 결국에는
강력한 민주당의 성격을 지닌 민주당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 IRA가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물가 상승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법안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주요 산업들, 주요 기업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눈치 싸움에 끼어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군들이 리스크를 경험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대응, 그리고 산업에 대한 대응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정부의 대처 능력도 여러 가지 정책 준비도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법을 지금 이 법제화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튼 이 IRA 시행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지만 민주당의 색깔이 아주 짙은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정책에 대한 힘은 증시에 대한 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중간선거 시즌 전후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민주당 색깔을 지닌 민주당 법안에 대한 힘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허들 넘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정권, 바이든 정권 내에서 정말 큰 시대적 변화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대중국을 견제하기 법안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 변화와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열어보게 되면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그리고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요 산업 안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특히나 이 전기차 영역, 배터리 소재라든지 부품의 사용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그 일정에 대해서 요건을 제시를 했고,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 공급망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소재 부품 내용에서요, 미국이라든가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소재를, 원재료를 조달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요건이 기준이 되었고요. 사실은 이 전기차 배터리 영역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영향권 안에서 중국과 미국의 견제 속에서 기업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현재 시점에서의 단순한 정책에 대한 허들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민주당 색깔이 정말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기업들이 단기간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FTA 체결한 국가, 그러니까 비우호 국가를 피해서 다시 한번 이 공급망, 원자료라든지 가공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달라진다면, 방향성이 살아난다면은 큰 보폭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떨어지는 것이 막아지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는 시장이 되면은 이제는 종목을 집중할 것이고 시대적 흐름 이야기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IRA를 탈피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FTA 체결한 국가들이 나열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소재 공급, 광물. 자, 이와 같은 국가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원자료에 대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 알아보는, 그러니까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종목은 무엇인가? 그 기업은 어디인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결국에는 그린 부양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부분들, 결국에는 에너지 대란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들을 마련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IRA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들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그린 산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까지도 겸해서 IRA에 대한 산업 변화들, 기업들에 대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까지도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중국이라는 국가가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후로 해서 미국의 산업 정책이 바뀌었었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갖춰왔었던 이 생산, 제조업에 대한 기반들도 결국에는 WTO 가입한 중국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WTO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이 그러니까 WTO 무역 대상국이 되면서 미국은 이렇게 진행해 왔다. 내가 설계하고 제조업은 아웃소싱하는 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정책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내용들이 트럼프 정부 때부터 해서 바뀌었다. 이제는 아웃소싱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그런 이제 전달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수준까지 중국이 성장해 온 것이죠. 그리고 눈의 가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혹은 중국에 의해서 조달되었던 산업들에 대한 재료나 부품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는 리쇼어링, 우리 안에서 제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제조업에 대한 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펼쳤고요. 여기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바뀐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여기에서 확실히 좀 더 명확한 색깔을 드러냈죠. 자,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서 만들어진 이 배경을 써먹는 거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으로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조달이 우리 기업, 미국의 자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공급망이 흔들린다.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생겼다.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의 리스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더 이상 중국에 의해서 자국의 기업들에 대한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IRA 법안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호국가와 비우호국가를 나누는 단계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중국을 견제하는 법안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IRA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과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갖췄던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눈치가 보이고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결국에는 피해는 국내 수출 기업들, 수출 산업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전기차 이야기하고 그 밖에 눈에 가장 중요한 산업들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언급을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이 리스크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빨리 극복하는 전략을 만드는 산업, 기업들은 확연하게 기업들에 대한 차별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은 뒷부분에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어렵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준비하는 산업들,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 굉장히 중요하다. 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투자 결심이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성장력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된 기업들은 지금 시장이 바뀔 때 이때 지켜봐야 된다. 이게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IRA에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한 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기차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인센티브 개정안, 이건 뭐냐면은 IRA에 대한 조치로 인해서 전기차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 안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비우국 국가가 아닌 미국에서 재료를 조달하고 미국과 친한 국가에서 혹은 기업에서 조달해서 미국 안에서 부품과 미국 안에서의 조립을 그리고 미국에 공급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요건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서 요건에 대한 인센티브 개정안,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핵심 광물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산을 요구하는 IRA 법안인 것이다 라고 해왔었죠. 자, 그러면은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조달에 대한 조립 내용들, 이게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IRA가 시행되는 전후로 인해서 8월달, 9월달 그리고 10월달까지 이 피해에 관련된 리스크가 주가에도 영향을 주었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자, 현재까지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수혜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 주요 자동차 완성차 기업과 그리고 현지 안에 있는 미국 기업조차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다.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의 이 수혜를 받는 기종이 많지 않다라고 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요. 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도요. 사실은 그동안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마다 이 일정한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들을 유예를 주었다가요. 그리고 판매 대수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단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레벨을 정했었는데, 이번에 IRA에 대한 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무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2022년도에 이 보조금에 대한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기업 기종들은 사실 제한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IRA가 이 시행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만의 고민은 아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고민이다. 그 과정이 올해 내내 지속되었다라고 설명드리겠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동차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 다 리스크 되는데, 필요한 건 이거죠. 미국에서 혹은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에서 재료를 가져오고 미국 안에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미국 안에 공급을 하는 그와 같은 루트를 본다라면은 지금 미국에서의 이 생산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현지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사가 아닌 다른 기업들도 미국의 현지에서 조립을 하거나 공급을 하거나 조달하기 위한 루트를 만들겠죠.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들, 기업들, 산업들, 그리고 이미 갖춘 기업들은 훨씬 더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자료는요, 좀 화면에서는 좀 작은 글씨로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은 가장 걱정되는 건 자동차 부품사들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좀 불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 뭐 구형테크, 대한강업, 동아화성, 동원금속, 이와 같은 준비된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 안에서 좀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본다라면은 SL, 화신, 이와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다.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에서 IRA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 리스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현지 투자 진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기업들조차도 IRA에 대한 조항이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만을 공급했던 이 회사들이 아닌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게서 공급의 다양성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지에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기업 리스트를 여러분들도 보셔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게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걱정인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기사글을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들, 특히 현대차, 기아차는 조금 억울한 국면이 있다. 테슬라 모터스만큼 이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을 다 못 누렸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이 상한제라는 게 있었는데, 전기차 이 단일 기종의 판매 대수가 20만 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20만 대 이후부터는 보조금 혜택에 대한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판매 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단계별 적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IRA에서는 모두 다 폐지를 했습니다. 모두 다 판매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판매량 대수에서도 기준이 새롭게 설정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생산, 미국에서의 조립, 미국에서의 공급을 다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무엇이 억울했냐면은 올해만 해도 이 누적 판매 대수가 상반기 동안에 대략 한 14만 대씩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대 기준에서 아직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보조금 충분히 100%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유예 기간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크게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IR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현지 생산에 대한 라인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생산에서의 조달, 공급 라인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현대 기아차는요, 좀 더 다양한 기종에 대한 공급도 중요하지만은 다양한 기종을 단순하게 라인 변경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단일 기종, 그러니까 다양한 기종을 넣기 위한 단일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GMP라는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모듈러 플랫폼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면요, 보통은 이 자동차에 대한 큰 비용 중에 하나가 대부분 차체 안에서의 엔진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위치를 결국에는 자동차의 외관, 디자인에 따라서 많이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사실은 디자인을 정하고 난 다음에 내부를 만드는 것이 상당한 R&D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부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서의 큰 시간을 잡아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는 빠르게 라인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생산에 대한 라인을 바꾸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야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현대 기아차가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라인을 확보를 대단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거나 속도를 내서 진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이후부터 IRA 법안 이후부터 해서는 다양한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기보다는 단일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 이 GMP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기업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이 GMP 모델을 따르는 부품 라인을 갖춰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GMP 관련된 종목들도 반사적인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전기차 모델이 앞으로 많이 대부분 모두 다 이 GMP 플랫폼을 따라갈 것이지만 현재 위치 안에서 그래도 라인을 갖춘다라면은 이 GMP 모델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부품에 대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요, 원래 2025년도에 갖춰져야 되는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앞당길 것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아차에 대한 생산 라인을 생각보다 빠르게 이 전기차 모델에 대한 파이프라인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뀐다라면은 결국에는 안정적인 종목들을 먼저 선택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산업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은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IT 기기라든지 자동차와 같은 소비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산업들에 대한 밸류가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아쉬운 면을 채울 수 있는 환율적인 환경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바뀐다라면은 IRA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빨리 따라준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환율 환경에서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선택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2022년도에 대한 환율이 지금 현재 위치가 1,400원대 위치 있죠. 그러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환차손에 대한 이익들이 15% 이상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15% 이상의 비용 지출이라든지 15% 이상의 시장에서의 뭐랄까 절감 효과는 갖춰졌다,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IRA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국면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인데 IRA에 대한 이 주 목표는요. 전기차를 때리기 위한 것, 전기차를 앞으로 많이 팔 것이니까 그 라인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정책,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 투자를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맹목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친환경적인 부분들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기차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친환경적인 부분들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 리스크는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급, 가장 중요한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입니다. 전체 이 생산 비중의 40% 정도의 비용이 배터리 조달 비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광물을, 원자재를, 핵심 금속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핵심 광물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기차 안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기차 완성차에 대한 리스크 전가는 부담은 배터리 소재, 배터리 기업들로 하여금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전기차 완성차들보다도 배터리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괜찮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단은 내용은 이 IRA를 통해서 우려 국가에서 이 배터리 소재, 부품, 광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보조금 중단하겠다. 이게 내용인데요. 사실은 보조금에 대상되고 있는 전기차가 기종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 보조금에 대한 대상을 받는 전기차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들 차종이 굉장히 부각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한 수준의 가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대한 밸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종들이 혜택을 굉장히 크게 누릴 수 있느냐? 아닐 거다. 왜냐면은 이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사실은 보조금 받는 차량에 대비해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차량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보조금에 대한 혜택 수준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가격 인하 과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인하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전기차의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인하의 가장 큰 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 인하 부담을 갖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핵심 광물을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가져가기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혹은 현재 중국의 핵심 광물을 탑재하고 있는 배터리 셀 기업들에 대한 선택을 피해간다? 우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의존도를 단기간 안에 회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맞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대를 따라가줘야 돼요. 보조금 안 맞는 대신에 차체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이 낮추는 노력 어디로 하겠습니까? 배터리 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이 배터리 비용을 줄인다면은 중국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미국 안에서 소재 부품 생산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만약에 중국 안에서의 이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을 피해서 미국 혹은 미국과의 관련된 기업들의 국가에서 조달받아서 생산 라인을 빨리 거쳐가지고 보급하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다.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IRA, 실질적인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요, IRA를 피해가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 기업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점유율이 바뀌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지금 다 같이 리스크 받는 상태에서 수혜받는 기업이 없다면 이 문제는 그닥 악재가 아니다. 그냥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악재도 아니다. 중립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이 시장 돌파는 자동차 완성차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면은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배터리 쪽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사실은 전기차가 안 좋다는 이야기로 해서 IRA에 대한 법안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들춰봤을 때 현실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국면. 자동차 완성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조달할 수 있어요. 미국 현지에서의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것도 없지만 나쁜 것도 지금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그러면은 동시에 같이 빠졌던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회복력이 다를 수 있죠. 현대차, 기아차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미국에 대한 입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는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배터리 업체를 견제하기가 상당히 좋다. 장기적으로는 살아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점유율에서 CATL에 대한 역할이 크죠. 이거는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공급력이 크기 때문인데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공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CATL이 미국의 현지에 생산에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유율,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역전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대중국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주는데 큰 효과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배터리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탑재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기업들과의 새로운 협업도 가능하다. 기대해보자. CATL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배터리 셀 기업들을 나열했을 때 가장 유리한 국가, 유리한 기업들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죠. CATL을 배제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배터리 기업들 성장력 기대해보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드리는 것, 투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따라준다라면은 금상첨화죠. 그죠? 자, 금상첨화. 네. 자, 그래서 이제 IRA 법안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느냐? 자, JV,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들을 현지에서 공장을 만들고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미국 현지에서의 투자 얘기도 있지만은 특히나 배터리 셀 기업들
혹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있는 혹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직접적으로 협약된 법인을 투자한다는 소식 최근까지 많이 들으셨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포드사와 합작을 해서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일찍이 GM과도 연결을 가졌었죠. 이런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현지 생산, 현지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인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FTA 체결된 국가 안에서 원자재 공급에 대한 계약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핑계가 되죠.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소재, 부품 회사들은 중국을 배제하는 이야기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리한 국면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FTA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FTA 체결한 국가. 만약에 이들 국가와의 이 조달에 대한 협력에서 다른 이 산업 안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미국이 막을 리가 없다. 오히려 부추길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에 나선다라면은 가능하면 단기적인 이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약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이 기회지 않습니까? 중국에게 할 말이 있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약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겠는가? 아니죠. 미국에 대한 지원과 미국과의 결속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약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단기적인 계약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계약이 확보가 된다면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겠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계약으로 하게 된다? 이것 또한 문제되진 않죠. 그러나 만약에 종목을 선택해서 본다고 했을 때 중장기적인 계약으로 하는 회사를 좀 더 점수를 줄 수가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냥 해외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해외 광물의 의존도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절차, 기업들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있던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이 커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원재료 리사이클링 사업 자체는 쉽게 말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광물을 또 새롭게 구해오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링, 기존에 쓰고 있었던 만들어져 있던 이미 한 차례 정도 소모되었던 그런 광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관심 굉장히 커질 겁니다.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요.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소재 부품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이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광물에 대한 조달, 그 밖의 내용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에 대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흑연 이와 같은 이 원재료에 대해서 광산을 확보한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는 시장과 다르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어느 지역에 어떤 광물의 광산을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해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해외 광물 산업에 투자한 자원 투자를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오늘 이미 떴다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겠죠. 주요 기업들의 해외 자원 투자를 했던 기업들 나열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몇 배씩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은 투자 위험이죠. 어렵죠. 몇 배 이미 올랐는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시행 전부터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관점으로 미국 현지 조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갖추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더 확연해진 거죠. 확실해진 겁니다. 지금 북미 지역에서의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전망 지도인데요. 이미 이제 그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환율 변동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조금은 뭐 보류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이 LG 에너지솔루션 1공장처럼 그럴 고민도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 증설에 대한 전광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공장 증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기업들과 그리고 이 협력을 할 것인가 그 지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도를 확보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아 정말 대단히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지 조인트 벤처를 합작법인을 만드는지 보셔야 된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물 도입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투자했던 이 공장에서 어떤 광물들을 또 취입해야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FTA 체결 국가 광물 도입 어떤 국가들이 가장 크게 거론이 되고 있냐면은 호주,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에 있는 광산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매 계약도 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업들에 대한 대응 방법, 전략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단점이 있죠. 중국 밖에서의 그러니까 생산 시설에 대한 준비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극복되지 않아요. 근데 이 방향성을 가야겠죠. 기업들은 계속해서 광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그 광산에서 나오는 원재료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한정적인 광산 지역과 그리고 한정적인 공간에서의 시설을 늘리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뒷부분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리사이클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가. 전기차 시장은 이제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다니고 있는 전기차들이 한 차례 정도 소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폐기되는 전기차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재활용이 되는 시장에 대한 형성, 그 시장에 대한 규모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필요한 그러니까 이 현재 앞으로 양산해야 되는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금속의 량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기간 극복하기 힘드니 이미 연결되어 있는 광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광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투자를 했다 라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몇 배 움직인 겁니다. 이런 기업들 우리가 알아놔야겠죠. 네. 자, 일단은 배터리 광물 광산 지역이 절대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많기도 한데 생각보다는 광산에 대한 위치는 다양합니다.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고 이 지역들의 광산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보자 라고 이야기하겠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이 광산 지분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하고요, 포스코, SK온, LX 인터내셔널 이들 기업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의 광산 지분 투자와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라인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들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 봐야겠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뭘까요? 아, 배터리 셀 기업 중에서 LG 에너지솔루션, SK온 관심이 좀 가죠.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독립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SK 이노베이션으로 좀 분류되어
분류되어 있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움직였던 지아이텍이라든지 뭐 나인테크라든지 포스코 케미칼도 연결되어 있고 그 밖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계속 줄지어서 봐야겠죠. 제가 계속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에서 광산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그대로 수직 계열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지금 주가 좋죠.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관심이 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배터리 주요 광물은 무엇인가? 주요 소재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액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 자, 지금 양극재 쪽에서의 그 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중국에 대한 불량이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지금 이 벨기에의 유니코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서의 양극재 조달 루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것들도 있죠. 생각보다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중국의 의존도, 양극재의 의존도가 높지 않다. 괜찮다. 전기차를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용 지출은 배터리이고, 배터리에서 가장 비용 지출이 큰 것은 양극재. 그러면 양극재 쪽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가졌다.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배터리 셀 기업들 선택 괜찮다. 이 부분들 다음 또 보도록 하겠는데, 음극재는 좀 심각합니다. 음극재는 단기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모두 다 음극재는 중국 광물에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음극재 공급 누가 하고 있습니까?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 다음은 분리막. 자, 여기서 이제 지도를 무엇을 보시냐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에스테, SK온이 어느 기업에서 역할을 받고 있는가. 기업이 딱 나오죠. 분리막. 중국에 대한 의존도 피하면은 어디 받아야 됩니까? 아사히, 토레이, 일본 기업들 받겠죠?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 또 있죠. SKI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전해액, 그 다음에 전해질로 바뀔 때. 전해질로 또 바꿔야겠죠. 근데 일단은 전해액으로 봤을 때 어느 기업이 보입니까? 한국의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IRA를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자, 엔캠 분류돼서 보입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린 부양안이다. 그래서 배터리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쪽도 보셔야죠. 자, 여기서 보조금 지급하고 여기서 걷어지는 세액공제 지원 말고 여기서 얻어지는 세금, 여기서 얻어지는 법인세부터 해서 기타 등등에 대한 재원들은 다시 기후투자 쪽으로 갑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지급들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진행되니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신재생 에너지 쪽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린 부양안을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태양광 생산하기 위해서 풍력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 규모가 이와 같은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터리 쪽 볼 겁니다. 근데 풍력과 태양광 쪽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뿐만 아니라 또 봐야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수소 산업입니다. 우리가 수소 에너지,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한된 지역 안에서의 투자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이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그린 수소 생산했을 때 1kg당 3달러의 기업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린 에너지 생산,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 만들 거란 얘기예요. 자, 내용은 인프라 부양안이 지난해 연말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이미 수소 허브 건설 예산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고, 이 IRA 발표 이후에 봅시 기업이 지금 수소 차용 연료 전지에 2억 달러 투자 계획이 나왔고, 에어 프로덕트도 지금 5억 달러 투자 약속이 되었습니다. 자,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수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수소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것이 컸었냐면은, 자,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킬로당 3달러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RA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양안이 나왔을 때 이미 진행된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다음 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태양광 풍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좀 국한된 지역이 아니라 좀 넓게 펼쳐져 있는 글로벌 정책으로 보실 수 있는데, 수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투자보다 더 큰 시장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 유럽이고, 유럽에서의 투자가 같이 목소리가 커져야지만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수소 에너지만을 볼 수는 없어요.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같이 나와줘야지만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가동이 될 때, 그런데 지금 유럽 경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국면에 있어요. 여기서 이 자극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유럽의 에너지 대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의 접근이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소 밸류를 좀, 이제 수소에 대한 관심 가게 된다면은, 제가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얘기했던 단계가 있습니다.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는 단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야기, 트렌드 강의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 보도록 한다면은, 미국에 대한 위치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같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기업들이 혜택이 되고 어느 기업들이 중요한지. 자, 이 기업들 보시면은 한국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있으니 이 기업들과 연결된 우리나라 회사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기업들과 함께 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업들이 소개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시장이 바뀐다라면은 틀이 바뀌었을 때 트렌드를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누릴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대응 방법을 찾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투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의 트렌드 강의를 전달해드렸는데, 저는 IRA 강의를 마치면서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한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주제와 함께 배워 산다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던 트렌드에 대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